나는 유라야. 오늘 두 번째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혼자서 집에서 학교 수업 영상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죠. 오늘은 할아버지가 지난주 수요일 일주일 전에 제21대 총선거 이선거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두 번째로 선거 얘기 조금 할게요. 지난 15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총선거 날이 4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태어난 날, 북한에서는 국경일로 가장 큰 명절로 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런 날인데, 그래서 그날에 김일성 주석의,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지금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으로서 이제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36살, 아빠 나이보다 3살 적은 사람이죠. 김정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 가장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그런 날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거기에 가서 추도식에 참석 안 했다. 그게 가장 큰 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됐는데 안 나타나서 뭐 이상하다, 건강이 나빠졌다, 그럼 위독하다, 뭐 사망했다, 그런 얘기들이 어제 많이 인터넷에 돌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이렇게 일면 톱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 심장이란 게 사람의 심장인데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낙 이렇게 비만이 심해서 이게 심장이 굉장히 약할 것이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했다는 설도 있고,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 이런 설도 있고, 오늘은 또 어떤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사망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 헤드라인 일면 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의 심장, 북한의 심장. 북은 북한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인데,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조처럼, 전제군주처럼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손자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는 왕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만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면은 막 이렇게 혼란이 와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국무총리가 하고, 뭐 국무총리가 무슨 일이 또 있으면 외무장관이 하고, 이렇게 법률로 딱딱딱 이렇게 대행을 누가 대리하는지 정해져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북한의 심장이, 김정은의 심장이 바로 북한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북한 안에서 막 혼란 상태가 일어날 것 같은지도 모른다, 혼란 상태가 일어날 거다, 뭐 그런 거, 그럼 큰일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신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정은 위중설 논란, 뭐 이렇게. 또 일부에서는 뭐 정부는 또 아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지금 아무도 몰라요, 잘 북한 사정에 대해서.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전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21대 총선거 날은 북한 김일성 주석 돌아가셨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 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뉴스의 화제가 됐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이런 말 들어봤죠, 유라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나무, 그 풀의 꽃이면은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제일 요체다, 핵심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훌륭한 사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출마를 해서 후보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엉뚱한 사람이 막 꼬드기고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 찍어야 돼 뭐 그래가지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떨어지고 별로 이렇게 안 훌륭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당선돼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시장 군수 도지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거를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민주주의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만 이렇게 비슷한 민주주의고 뭐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면 뭐 이 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나 구호가 공명선거 이런 말 많이 쓰죠. 공명선거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똑바로 하는 거고 이 반대말은 뭐예요? 부정선거 선거죠. 그죠?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때문에 지난 일요일 주일날 이 4.19였죠. 4.19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1960년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지난주 얘기했듯이 3월 15일 3.15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학생들이 막 그냥 데모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렇게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4.19 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선거를 잘못해갖고 부정했어요. 부정선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매수해서 돈 봉투를 막 줘갖고 너 내가 찍어주면은 얼마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날 찍어줘. 그렇게 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 뭐야 금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이렇게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표를 사는 거예요. 근데 권력으로 막 해가 응? 이 사람 안 찍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세무조사 할 거야. 뭐 안 그러면 네 잘못한 거 고발할 거야.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금품과 권력. 그래서 이거를 금권선거. 이거를 이제 나쁜 부정선거의 대표가 금권선거죠. 그죠? 그죠? 돈과 권력. 그래서 권력은 뭐 경찰이나 뭐 힘인 권력기관, 뭐 국세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협박하거나 막 그냥 얼려가지고 안 그러면 뭐 그냥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찍게 하는 주로 여당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하죠. 정부에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가 부정선거예요. 얼마 몇 년 전인가 10년도 안 됐죠. 어떤 마을에 어떤 조합장 선거인가 했는데 어떤 시골 마을에 그 동네 수십 명이 다 이게 돈 봉투를 받아갖고 거의 한 동네 주민들이 몽땅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뭐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뭐 그래서 뭐 막걸리 선거 그런 것도 있고 막걸리 막 시골에 막걸리 사주고 그러면 이렇게 날 찍어달라고 막 술 사주고 안주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미안해서 찍어주고 막 그랬어요. 고맙다고 찍어주고 또 어떤 시골에서는 그때 가난했으니까 신발이 검정 고무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검정 고무신 같은 거를 막 돌렸어요. 이렇게 고무신 그래서 그거를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막 그랬어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시골에서 그랬어요. 아마 도시에서도 그때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의 어릴 때.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지고요. 요새는 뭐 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뭐 권력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돼가고 그러니까 그런 선거는 없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선거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는 뭐 담임 선생님이 급장, 부급장, 학급의 요새는 반장, 부반장 한데 몇 학년 몇 반 그때는 급장, 부급장 그랬어요.
그래서 급장, 부급장 선거를 안 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사친회, 뭐, 학부모회, 뭐, 간부들, 뭐,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이제 했고, 그냥 선생님이 지명해서, 급장, 부급장, 즉, 반장, 부반장 뽑았는데, 이제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장, 급장이 쭉 됐어요. 그 6학년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뭐 그랬어요. 남자 반, 여자 반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60명씩.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계속 6학년까지 되는 거예요. 뭐 섞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도 그 근처 시골학교, 초등학교 옆에 시골학 중학교니까 똑같아요. 여자 반, 남자 반 하나, A 반, B 반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또 선거를 했어요. 그때는 요즘은 이렇게 초등학교도 뭐 친구들한테 막 그냥 뭐 이렇게 음식도 뭐 이렇게 선물하고 뭐 대접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초중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종이 이렇게 해서 투표해서 그렇게 선출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할아버지 못했어요. 갑자기 큰 도시 부산으로 고등학교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좀 어리버리했죠. 길도 잘 못 찾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뭐 자취도 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뭐 중학생, 초등학생 뭐 가정교사하고 그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이 고등학교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과외 활동 조금 했나 뭐 조금 하다가 말고 뭐 다른 건 못했어요. 그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를 조금 늦게 갔죠.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할아버지가 속했던 독정대학 법대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선배들이 야 우리 과에서 계속 우리 법대 회장을 했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과의 명예를 위해서 내 할아버지가 나갔어요. 했는데 다른 과에서 어떤 친구가 또 나왔는데 그 친구는 둘이서 경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학점이 좀 모자라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출마해서 혼자 85% 정도 지지받아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게 1973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된 거를 보여줄게요. 그때 된 거가 그때 그해 봄에 선거해서 그해 가을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거를 일기장 속에서 찾았어요. 그래갖고 제4회 학장기 쟁탈 법정대학 체전 이렇게 해갖고 뭐 부산대학교 보편대학 학생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회장 인사 뭐 이런 걸 썼어요. 그래갖고 자유, 정의, 진리의 구현을 위해 악천후 속에서 번뇌하는 법대인이여 그래도 절망하지는 말자. 가슴 속엔 붉은 피가 끓고 잘못됐어요. 이거 자에 끊고 가니 끓고 머리 위엔 푸른 하늘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1973년 9월 29일 생회장 강상대 할아버지 이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프레스 이게 57년 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기장 속에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요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넓고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할아버지 학생회장 될 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렇게 막 억지로 나가라고 그래서 저는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회장 하면 너무 바쁘잖아. 데모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 대학 학생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가 그때 아르바이트하고 별로 이렇게 잡비 여유가 없어갖고 옆에서 그래 막걸리 한 말만 해. 그래서 막걸리 한 말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5,000원, 3만원 좀 썼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거밖에 돈 안 들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부정선거를 하면 부정선거인데 그때 대학교의 선거는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그때 쓰고 그랬대요. 할아버지는 그때 쓸 돈도 없었지만 어떻든 그랬고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2, 3학년 때인가? 그때쯤 됐나?
어떻든 선거 때 통이동 살 때요. 종로구 통이동. 그러니까 백송나무 있는 근처에서 살 때, 단독주택에 살 때, 어, 오늘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담장 너머에 이게 이 접다 폈다 하는 이렇게 이 2단 우산이 그때는 좀 귀했어요. 우산이 하나 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웬 거냐 보니까 그때 출마했던 종로구에서 출마했던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던져 넣은 것 같아요. 후보자가. 그래서 요라 아빠가 한 10살 뭐 그쯤 때 선거할 때까지 또 그런 고무신 혹은 뭐 도해지니까 고무신은 뭐 아니고 이제 그 우산 같은 거 좀 고급 뭐 그런 걸 이렇게 그 금품을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적이 있고 할아버지가 대학교 때 참 대학교 그때 1학년 때인가 그때 1971년 할아버지가 1971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5월 25일 날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한 게 21대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이제 주소지가 있는 고향으로 갔어요. 버스 타고 1시간 반쯤 막 투덜투덜 비포장도로 갔었는데 그 이제 옹천면 사무소로 갔어요. 지금은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뭐 옹천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경남 창원군 옹천면 사무소로 이제 투표장으로 가려고 뚝 내려갔는데 버스 금방 내렸어. 이제 투표하러 이제 주민등록증 갖고 갔는데 할아버지 친구의 아저씨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님의 친구요. 둘째 형, 셋째 형님의 친구 되는 면사무소 직원이에요. 오, 상대야, 너 부산에서 왔구나. 투표하러 왔구나. 우리가 다 해놨어. 그냥 버스 타고 빨리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야, 그 뭐 다 아는 뭐 이 고향 사람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따귀를 때릴 수도 없고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 권력의 선거예요. 말하자면은 권력 선거. 그러니까 행정적인 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위에서 뭐 여당이 많이 얻도록 그렇게 당선되도록 뭐 적당히 야당 찍을 사람들 찍지 말게 하라. 뭐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참 이 뭐 고향에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라 말은 못하고 그래갖고 뭐 어물어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인데 막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투표도 못하고 그냥 왔던 황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이 선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면은 민주주의 꽃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민주주의를 막 이렇게 갉아먹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가난해서 그렇다 쳐도 요즘은 가난 안 해도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살기가 어렵고 실직하고 뭐 그런데 지난주일 선거 4월 15일 선거 전날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코로나 뭐 이렇게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빨리 주라 뭐 그러고 또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민주당 소속, 여당 소속이죠. 그런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도 또 뭐 돈 준다, 뭐 돈 주자, 뭐 얼마를 주자, 뭐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돈이 좀 쪼들리는 사람들이 야당을 많이 찍어주면은 이거 혹시나 이거 돈을 많이 안 주고 깎을 것 같고 그래서 여당을 더 찍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 얘기는 이제 할아버지의 경험과 또 이번 4.15 선거를 치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런 상황과 겹쳐서 할아버지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요 다음에 또 다음 수요일 날 유라 또 만나요. 유라야 사랑해. 또 봐.
고마워 봐줘서.